네, 심플 영어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 심플 영어의 원리 상권, 심플 영어의 원리 상권입니다. 네, 86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86페이지 심플 영어 상권입니다. 자, 독자 여러분, 이제 많이 아셨죠? 이제 준동사 아셨죠? 준동사 4개죠, 4개. 이렇게 확장하면 6개 있지 않습니까? 확장하면 6개예요. 이전분사를 치면 뭐 8개 정도 되는 거죠. 자, 그 8개 아무리 많아도 8개죠. 8가지의 준동사죠. 8가지 준동사가 이렇게 화려하게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이 바로 영어 아니겠습니까? 그 준동사가 이제 단순 소수라가 되고요. 그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품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단순 소수라고 하는 것은 문에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준동사가 단순 소수가 되는 거예요. 준동사가 단순 소수가 됩니다. 준동사가 만드는 단순 소수라 영어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준동사만 잘 알면 영어는 이미 마스터한 거예요. 준동사만 잘 알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준동사만 잘 알면 영어는 마스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조와 단순 소수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어인데 참 간단하죠. 참 심플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떠한 현란한 춤과 아름다운 춤도 말이죠. 동작이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은 말이죠. 몇 가지 규칙, 뭐 많아봐야 서너 가지 규칙밖에 안 됩니다. 요 서너 가지 규칙과 리듬에 따라서 그게 연장됐다가 줄어들었다가 펴지고 또 다시 또 줄어들고 하는 것이 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보여도 하염없이 확장될 것 같아도 결국은 몇 가지의 단순한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우리 디지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있다 없다 이것만 가지고도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기본 원리는 참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은 단순한 거거든요. 논리는 단순한 거예요. 영어는 참 단순한 겁니다. 심플한 겁니다. 그 단순한 원리만 몇 가지만 알면 아무리 많은 문장이 모여 있어도 그거 다 쉽게 해결이 되고 그냥 줄줄줄 하게끔 돼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지고 있을 따름이죠. 우리는 이때까지 어렵게 공부했지만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영어의 원리를 터득해서 이 영어 정도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원리만 가르치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영어는 다 전수가 되는 건데 그거 뭐 어렵다고 그걸 뭐 학원까지 보내고 그 국가의 그 국력을 낭비했어야 되겠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때까지 주어 플러스 서술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어 플러스 서술어예요. 주어 플러스 서술어입니다. 그럼 서술어 계속 겹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어의 문장이에요. 주어 다음에 서술어 계속 겹치는 게 영어의 문장이거든요. 그럼 뒤에 있는 서술어가 앞에 있는 서술어를 한정하고 여기 서술어가 다시 또 앞에 있는 서술어를 한정하고 마지막 주어 제일 가까이 있는 이 서술어가 주어를 서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서술어는 주어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서술어는 주어를 서술하고요. 뒤에 있는 서술어는 그 앞에 있는 서술어를 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아무리 많은 서술어가 있지만 결국 그건 하나의 서술어가 되고요.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런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또 문장에서 또 연속이 되는 거죠. 이게 연속이 되는 거예요. 자, 주어 플러스 서술어, 또 주어 플러스 서술어, 주어 플러스 이게 문장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처음에 나오는 이 주어는 주어진만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주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어는 자기의 스스로, 자기를 서술해주는 서술어에게는 주어가 되지만 앞에 있는 서술어에게는 뭐가 될까요? 그때도 자기가 주어가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목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주어는 말이에요. 자기의 서술어, 자기를 서술해주는 서술어에게는 주어가 되지만 앞에 있는 서술어에게는 목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얘의 목적어가 되면서 얘의 주어가 되고요. 근데 마찬가지죠. 얘도 얘 앞에 있는 서술의 목적어가 되면서 뒤에 있는 서술의 주어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라고 하면 요것이 이제 모아진 형태죠. 어떻게 해든지. 그 결국은 이것도 역시 주어 플러스 서술어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게 주어가 되면, 요게 주어가 되면서 요 서술에게는 주어가, 자기의 서술에게는 주어가 되면서 앞에 있는 서술에게는 목적어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문장이 서로 이렇게 링크되는 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주어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이 서술어, 이거는 단순 서술어일 수도 있고 문장 서술어일 수도 있죠. 그 단순 서술어라고 한번 해봅시다. 단순 서술어면, 단순 서술어는 전부 다 준동사예요. 즉 우리가 많아봤자 8개, 줄이면 4개, 이 4개 내지 8개의 준동사가 단순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 준동사 우리가 8개만 알면 모든 문장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문장 서술어라고 해봅시다. 그럼 단순 서술어는 우리가 P라고 했잖아요. 자, 문장 서술어는 P라고 했죠. 자, P는 일단 기본 동사가 문장 서술어가 되는 거죠. 왜? 기본 동사는 바로 현재 동사, 과거 동사가 되잖아요. 또 한번 이야기 더 해볼까요? 자, do, 현재 시간 조동사, did, 과거 시간 조동사, do나 did가 플러스 원형하고 합하면 이게 바로 기본 동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는 문장 서술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 동사는 문장 서술어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 준동사가 나오면 준동사는 비동사와 결합하면 문장 서술어가 되는 거죠.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준동사 중에서도 이전문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속분사라고 하잖아요. 지속되어 온 것, 기간 행위를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준동사는 다 일정 시점이에요. 다른 준동사들은 다 일정 시점, 여기 바로 기준 시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 자, 기준 시점의 상태만을 표현하는 것이 준동사라고 그랬잖아요. 자, 기준 시점의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 준동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준 시점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비동사 변형 아니겠습니까? is, 내지 was 이런 거잖아요. 만약 이런 것이 없으면 정말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은 문맥에 따라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전문사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기간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죠. 기간 중에서 일어났던 이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게는 세 개밖에 없잖아요. 경험, 결과, 계속. 이 세 개밖에 없죠. 이럴 때는 요 기준 시점을 하지 않고 종료 시점이라고 그러죠. 요 종료 시점을 표현하는 have죠. have 플러스 이 지속분사. 요 세 가지밖에는 없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럼 문장 서술은 저 세 가지고 단수 서술은 이거예요. 그럼 이게 전부 다 영어의 문장이죠. 그리고 이걸로써 끝나는 거죠. 더 이상의 복잡할 것도 없고 더 이상 힘들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형태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서술에게는 주어가 되지만, 자기의 주어에게는 주어가 되지만, 또 앞에 있는 서술에게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 말이죠. 저런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형태는 가장 단순한 형태고, 요거는 이제 요 단순한 형태에서 조금 더 이제 문장이 좀 더 풍성해지는 거죠. 대부분의 문장이 요런 형식으로 돼 있죠. 대부분 형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걸 한번 문장을 한번 뭐든지 한번 해봅시다. 그게 책이 어디 있느냐 면 말이에요. 책 86페이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86페이지에 보면 그런 문장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장보다도 조금 더 아주 쉬운 단순한 문장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그녀는 put 자, put a flower on the table. 데스크라고 할까요? 그냥 desk. 뭐든지 좋습니다. 자, she put은 놓다는 뜻이잖아요. 놓다. put은 자, put예요. 과거가 뭘까요? 과거 동사가 put이죠.
이전분사는 뭘까요? 푸시잖아요. 이것도 푸시예요. 이전분사도. 이거는 현재 동사, 이건 과거 동사, 이건 이전 분사. 우리 이렇게 주로 사전에 많이 나오죠. 자, 현재 동사, 이건 과거 동사. 자, 복잡하게 12시제로 해가지고 엉뚱한 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현재 동사예요. 그냥 과거 동사. 이건 이전 분사. 그렇습니다. 그러면 she put, 그녀는 놓았다. 이게 과거. 그녀는 놓았습니다. 무엇을? A flower. 한 송이의 꽃을 놓았습니다. 자, on the desk. 이건 책상 위란 말이에요. 자, 책상 위에. 자, on을 볼까요? on은 뭐뭐 위에 접촉하여 있다는 뜻이죠. 자, on은요, 뭐뭐 위에 접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뭐 위에 접촉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손바닥 위에 있다. 이것도 접촉하는 거죠. 요 벽 위에 있다. 이것도 접촉하는 거죠. 접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on이죠. 벽 위에 접촉하고 있다. 자, 접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얘는 딱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뭐뭐 위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on은 접촉하여 있다 이런 뜻이죠. 뭐뭐 위에 접촉하여 있다. 그래, 우리가 뭐뭐 위라 그러니까 항상 이게 옆면은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죠. 요것도 요거 위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접촉하여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뭐뭐 위에 접촉하여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편리하기 위해서 그냥 뭐뭐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뭐뭐 위에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자, 뭐뭐 위에 있다 이러니까 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뭐 위에 있다 이러니까 동사 아니겠습니까? 동사예요. 동사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 동사 아니고 준동사라고 그랬죠. 준동사예요. 자, 준동사 중에서 무슨 준동사일까요? 이거는 원시 준동사라고 그랬잖아요. 원시 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표현해 볼 수 있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동사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준동사고,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원시 준동사죠. 자, 우리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작을 표현합니까? 아니면 상태를 표현합니까? 네, 상태죠. 이건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동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뭐뭐 위에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 뭐뭐 위에, 요게 이제 on의 대상이 되니까 이 on의 목적어라 보는 거죠.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를 이런 게 아니죠. 를 내지는 뭐뭐에게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요 동사의 대상이라는 것은 다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준동사도 그렇지만 이 원시준동사의 목적어는 얼얼이라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위에 여기 해당하는 요겁니다. 요거. 그러면 오늘 목적어가 desk 아니겠습니까? 그럼 desk 위에 있다 이런 뜻이죠. desk 위에 있다. 자, 이거를 말이에요. 전치사라고 보면 영어가 거기서도 수독되고 온갖 휘황찬란한 그 이상한 문법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이거는 동사로 보세요. 꼭 동사 중에서도 이제 기본 동사와는 다른 그 준동사로 보시는 거죠. 자, on입니다. 뭐뭐 위에 있다. 멋진 말이에요. on 뭐뭐 위에 있다. 그런데 ov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over는 뭘까요? 이것도 over도 뭐뭐 위에 있다는 뜻이죠. over 뭐뭐 위에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on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뭐뭐 위에 있다는 말보다도 접촉하여 있다는 뜻이죠. 뭐뭐 위에 있긴 하지만 접촉하여 있다는 뜻이고, over라고 하는 것은 접촉하여 있지 않은 거죠. 요거는 여기 접촉하여 있단 말이고요. over라고 하는 것은 접촉하지 않고 그냥 떨어져서 위에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above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뭐뭐 위에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얘는 뭐뭐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태를 표현하는 거고, 정지되어 있는 모양을 표시하는 거고, 요거는 동태, 움직이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상태예요. 이거는 위로 올라간다는, above는 뭐뭐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뭐뭐 위에 접촉하여 있다. 요거는 뭐뭐 위에 있다. 요거는 뭐뭐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동태를 표현하는 거고, 요거는 정태,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차이점을 쭉 아셨죠? 영어는 참 논리적이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볼 때마다 참 아름다워요. 전 지금도 보면 참 이분들이 on이라든지 in이라든지 out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맑은 개념을 만들어냈을까 감탄을 합니다. 자, put도요. put 보세요. 놓다는 말이잖아요. 놓다. 놓다는 말은 당연히 어떤 책이라든지 물건을 놓다, 이 구체적인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할수록 어떠한 상황으로 몰아넣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put.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아주 구체적인 뜻이었어요. 어떤 것을, 책을 놓다, 돌멩이가 많았겠죠. 돌멩이를 놓다, 이게 put이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인간의 생활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이 언어가 이제 좀 더 추상적인 뜻이 되는 거죠. 놓다, 이건 물건을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으로 몰아넣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볼까요? get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get. 이건 영어가 외래 영어도 아니에요. 뭐 영어가 원래부터 있었던 영어죠. 원래부터 영어에 있어 왔던 건데, 뭐 프랑스라든지 아니면은 라틴계에서 들어온 말도 아니죠. get. 이것도 아주 순수한 영어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번역할 때 얻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얻다. 근데 이 get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든지 만들든지 얻든지 훔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자기 손에 가지게 되는 걸 get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서 가질 수도 있고요, 훔쳐서 가질 수도 있고, 만들어서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얻다예요. 이게 get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추상적인 뜻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get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 추상적인 뜻으로 좀 바뀌게 되겠죠. 그 추상적인 뜻이 바뀌면 어떠한 상황을 얻는 거죠. 어떠한 형편을 얻게 되면 그거는 뭐뭇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되다, 뭐뭐가 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런 상태로 바뀌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바뀌어가는 것, 요 상태에서 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get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이 상태가 아니었는데 다른 상태였는데, 다른 상태에서 요 다른 상태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get이에요. 요거는 구체적인 것을 얻는 거고, 이건 추상적인 것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어가 구체적인 구상에서 추상으로 바뀌어 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발달하죠. 무엇이 되다는 이게 자동사가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되는 건데, 그 다음에는 이게 무엇이 되게 하다 이런 뜻도 되게 해요. 그럼 타동사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남이 무엇이 되게 하다는 뜻으로 되는 거예요. 이 언어가 발달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처음에는 얻다, 구체적인 것을 얻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 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좀 더 발달한 무엇이 되게 하다, 타인으로 하여금. 그럼 요건 자동사라고 그러고 이건 타동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사에서 타동사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요거하고 비슷한 게 우리가 keep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keep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에요. 뭐뭐인 상태, 요 get 같은 경우는 뭐뭐인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keep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상태예요. 같은 상태가 여기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어떠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요거는 어떠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그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그런데 자, 놓다는 말이죠. 이건 단순히 구체적인 뜻입니다. 이게 구상의 의미, 추상의 의미, 구체적인 모양의 의미예요. 구상의 의미. A flower. 자, 꽃을 놓았어요. 자, 그러면 she put. 그럼 이게 주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뭘까요? 자, 여기 문장 주어, 문장 스스로죠. 그럼 여기 목적어 아니겠습니까?
목적어예요. 자, 그러면 on the table 이거는 책상 위에 있단 말이잖아요. 자, 이게 준동사라고 그랬습니다. on, 뭐뭐 위에 있다. 준동사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주어죠? 데스크 위에 있단 말이에요. 누가 데스크 위에 있습니까? 그녀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녀가 책상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책상 위에 있습니까? flower가 책상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on의 주어는 a flower예요. a flower가 on의 주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두 개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a flower가 on the desk. 하나의 꽃이, 한 송이의 꽃이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다. 이 말이죠.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영어는 단순히 연기합니다. 자, a flower, 한 송이의 꽃이 A죠. 단순주어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어요. 완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언제? 그럼 is만 넣으면 되죠. 요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비동사 변화형 아니겠습니까? a flower, 한 송이의 꽃이 책상 위에 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a flower가 일단 목적어가 돼가지고 있죠. 목적어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목적어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 목적어라 하더라도 얘한테는 뭐죠? 주어이지 않겠습니까? 주어인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회사에 가면은 말단이지만 우리 집 오면 제일 높은 분이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회사에 갔던 어떤 조직체 가면 말단이지만 집에 오면 그래도 뭐죠? 아버지란 말이에요. 제일 우두머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게 사실 A가 되고 이게 B란 말이에요. 그렇죠? 글자 보입니까? A, B예요. 노란색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a flower 입장에서 보면 얘는 위에 put 요 문장 서술에 대해서는 즉 앞에 있는 서술에 대해서는 목적어가 되지만 그래도 자기의 서술에게는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on the desk 얘는 책상 위에 있다는 말은 주어를 서술하는 게 아니고 일단 목적어를 서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편의상 목적어 서술어라 그래요. 근데 목적어 서술어는 너무 기니까 그냥 목적 서술어라 그래 보죠. 목적어를 갖다가 서술한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 서술어라 그래요. 목적 서술어. 그러면 한번 보세요. 참 영어 단순하고 명쾌하면서도 분명합니다. 그럼 요거는 A 플러스 B라 그랬잖아요. A 플러스 B라 그랬잖아. 근데 이것이 목적하고 이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A가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잖아요. 이건 하나의 문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순 주어, 단순 서술어는 소문자로 써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편리해요. 요거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순 주어, 단순 서술어가 되고요. 얘는 독립하여 쓰이지 않는 단순 주어, 단순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요건 단순 주어, 단순 서술어라고 그랬잖아요. 독립하지 않는, 요건 독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에 목적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 A는 독립하지 않으니까 small a라고 그러고, 요 독립하지 않으니까 small b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a flower는 목적어로 쓰이면서 어떻게 되죠? 자, 주어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독립하지 않는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거는 앞에 있는 서술에게는 목적어가 되면서 자, 뒤에 있는 주어, 독립하여 쓰이지 않는 단순 서술에게는 주어가 된다는 말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1인 2역을 하는 거죠. 자, a flower라고 하는 것은 얘의 목적어가 되면서 그러면은 얘도 그거 만족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얘에게는 주어가 되는 거죠. 그건 1인 2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he put a flower 요거 하나 하고요. a flower on the desk 요거 하나 하고가 합해졌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거 하나 하고 말이에요. 요거 하나 하고 이렇게 합해진 거죠. 그러니까 요 공통분모가 들어가잖아요. 공통분모는 당연히 역할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목적어, 하나는 주어. 그래서 이걸 OA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S 플러스 P 플러스 OA 플러스 B의 형식 아니겠습니까? 영어의 형식이 다 이렇잖아요. 이게 영어의 완벽한 형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얘는 목적어가 되면서 주어가 되고요. 얘는 요 목적어가 되면서 주어가 되는 것의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목적 서술어라 그러죠. 목적 서술어. 근데 잘 보세요. 요게 이제 문장 서술어이지 않습니까? 요건 우리가 문장 서술어라 그럽니다. 문장 서술어가 되고요. 얘는 목적 서술어이지 않습니까? 목적 서술어가 돼요. 목적 서술어입니다. 그럼 하나는 문장 서술어, 하나 목적 서술어인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의 둘 다 서술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서술어는 말이에요. 영어의 특징이 같은 것끼리 서로 모여요. 서술어는 서술어끼리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서술어하고 목적 서술어는 서로 모여요.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갖다 서술 일체 원리라 그러거든요. 서술어끼리는 서로 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로 모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P에다가 요 목적 서술어가 요 문장 서술어가 붙어버리는 거죠. 요게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PB가 원소 기호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납이잖아요. 납은 뭘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됐어요. 납은 뭔가를 땜질하고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납이 돼버린 거죠. 요렇게 영어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뭐 이어동사니 무슨 동사니 타동사구니 이래가지고 세상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점이 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녀는 꽃을 놓았는데 꽃은 어디 있다?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다. 그러면 이 on의 주어는 a flower예요. 자, 이걸 전치사 같은 걸로 보면 전치사에 무슨 주어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put을 놓는데 이제 put. 자, 다시 주어를 넣어주죠. put the light on. 볼까요? She put, 그녀는 놓았어요. 자, 놓았는 게 이제는 요거는 구체적인 뜻이었죠. 어떤 물건을 놓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든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죠. 어떻든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죠. 자, put the light, 그 전등을 어떻든 상황으로 놓았어요. 이런 뜻이죠. 자, 전등을 어떻든 상황으로 놓았는데 on. 자, 이걸 전치사로 보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 왜 명사가 없나요? 없죠? 이걸 전치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위에 붙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뜻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on이 뭐뭐 위에 붙어 있다는 말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어요. 그럼 떼어져 있는 거는 뭐라 그러죠? off라 그러거든요. on, off라 그래요. 이 뜻은 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접촉하여 있단 말이고 off라고 하는 그 접촉이 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on은 전기든 뭐든 이렇게 가지도 그렇잖아요. 가지가 줄기가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떼어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on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붙어 있다는 뜻이 되고요. 접촉하여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계속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켜져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켜져 있다. 또 계속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이 우리 원시준동사 편 6편인가 읽어내 보면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on이 한 대여덟 가지 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자, 뭐뭐 위에 붙어 있다. 그 다음에 접촉하여 있다. 그 다음에는 계속되고 있다. 내지 켜져 있다. 살아있다. 활동하고 있다. 계속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추해서 그런 뜻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불이 light가 그 불이 전등이 on, 켜져 있다는 뜻이죠. 자, put 몰아넣습니다. 그 불을 어떤 상태로? on 한 상태로. 그럼 이게 OA 플러스 B라는 것 이해하시죠? 자, the light on. 그 불이 어떻게 켜져 있는 거죠?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그 전등을 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O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 자, the light is on 이라면 그 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on 대신에 반대하면 off잖아요. 떨어져 있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light가 꺼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영어는 참 단순하죠.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B가 앞에 있는 P와 만나기를 바라죠. 이게 스스로 일체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 큰 스스로, 얘를 작은 스스로라고 그래요. 그 작은 스스로는 큰 스스로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스스로 플러스 단순 스스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단순 스스로는 뭐죠? 목적 스스로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스스로 플러스 목적 스스로. 그럼 이게 뭘까요? PB 아니겠습니까? 이게 납이죠. 합해지는 거예요. 붙어버렸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갖다 여동사니 뭐 타동사군이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문장은 다시 이제 자주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take out이라고 하잖아요. take out. take는 손에 쥐다, 장악하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가장 원초적인 뜻은 손에 쥐다는 뜻이에요. take. 손에 쥐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뜻으로 뭐 물건을 쥐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장악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take. 어떤 손에 쥐는 거죠. 뭘? 한 잔의 커피를 take. 손에 쥐고, 그럼 커피가 어떻게 됩니까? out. 밖에 있어요. 그러면 take a coffee out 라면 커피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게 OA 아니겠습니까? 목적어와 동시에 주어가 되죠? 플러스 이건 목적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잔의 커피가 밖에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문장 스스로와 목적 스스로는 서로가 같이 있으려고 하는 경향, 즉 스스로 일체의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take out 이렇죠. a coffee 이러면 한 잔의 커피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다는 뜻이 되는 거죠. take out. 그럼 여기 PB가 되는 거예요. PB가. 이렇게 영어를 서술어 형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수고도 없습니다. 외워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외워야 될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영어 어려워진 거예요. 이렇게만 하시면 영어는 너무나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테이크아웃 커피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게 부사 아니에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원리를 아셨으니까 영어를 다 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재미있는 문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